제가 그 수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연료로도 연소실을 만들어 태울 수 있는데 그 약간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인데 기존에 이렇게 어떤 뒤에 한 군데만 뒤에 뭐 이렇게 뭐 단발 엔진, 쌍발 엔진 그게 아니고 전후 그다음에 위 아래에다가 다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비행체입니다. 열차 같은 건 앞뒤로 엔진 달아가지고 움직이고 예전에 보니까 리무진에다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앞뒤에다 엔진 달았어. 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 뒤에다가 연소 이렇게 뭐 가령 이제 수소 산소를 해방식이 이제 불황가스죠. 해방식의 불황가스는 이제 수소 산소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보관하면 터지니까 잘 터지니까 보관할 때는 따로따로 보관하고 그걸 이제 쓸 때만 온도를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도 높여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효율이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행거리 이제 하늘에서 날 때는 항속거리가 되겠죠. 항속거리와 추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불황가스의 근근은 굉장히 높은 고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분량만 수소산소를 온도를 높여서 딱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섞어주고 그것을 각 연소실로 보냅니다. 연소실은 이제 여러 군데 연소실이 이제 제 방식은 한 10군데 20개 정도도 가능하고요. 비행체가 이론적으로는 항공모함 같은 큰 비행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연소실을 많이 두면 되니까요. 불꽃 연소를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비행체는 단발 엔진 쌍발 딱 2개밖에 없지만 이거는 전후좌우 사방대에다 될 수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고민된다면 블레이드라는 이 공기 흡입 장치를 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엔진을 단순화시켜 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거는 따로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이렇게 점화를 해서 이렇게 연료를 이렇게 내뿜에 이렇게 분사해서 가는. 그러니까 비행기로 얘기를 하자면 단발이 그렇죠. 이런 게 10개짜리가 있고 20개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불꽃 연사를 해서 이 불꽃 연소를 해가지고 이 열의 팽창이 비행체를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는 대신 수소 산소는 이미 그렇죠 공기입니다. 수소 공기 하나의 구성 성분이고 그래서 거기다 압축 공기를 이렇게 비행체 사방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가지고 각 연소실로 배분하는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압축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연소실에 연료를 수소 산소를 태우고 거기다가 우라늄 분말을 조금 넣어줍니다. 우라늄 분말을 넣어주면 수소 산소는 일단 그 불황가스이기 때문에 높은 고열이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높은 고열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높은 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폭탄으로 만들 때는 수소 산소 캡슐을 이렇게 넣고 산소 캡슐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우라늄 분말을 넣으면 이것이 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파워가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갖다가 연소실에 불어 넣어주면 압축 공기가 연소실에 이렇게 내부가 있다 그러면 이쪽 윗부분을 압축 공기가 흐르면서 연소실 내부를 보호를 합니다. 공기막으로서. 그다음에 수소산소가 태워지면서 우라늄 분말까지 높은 고온 속에서 완전 연소를 해서 방사능 문제 없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획기적이죠.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니까. 불황가스는 원래 이제 수소 2, 산소 1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관할 때 터지는 문제, 잘 터지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중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연료인데 대신 굉장히 높은 고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수소 산소는 제 방식에 이제 바닷물이다.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물을 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의 여러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의 복합 전파를
한 대 묶어서 쏘는 거죠. 이렇게 원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십 줄기를 쏘는 거야. 수십 줄기, 뭐 몇십 줄기도 가지. 원판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면은 바닷물에 딱 쏘면은 바닷물에서 이렇게 열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물이 끓이면서 위로 올라가서 토네이도처럼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끓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더해서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아니더라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다른 전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렇게 원반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수십 줄기가 원반식에서 이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서 쏠 수가 있어요. 원반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쏘고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수십 줄기를 이렇게 내쏘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해주면 이게 토네이도가 형성이 됩니다. 회전 열기. 왜냐면 물이 이제 끓으면서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수증기와 더불어서 열의 팽창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토네이도가 육지에서 쏘아도 물이 없이 그냥 공기의 팽창으로 해서 토네이도가 형성됐어요. 비행체 뒷면에 나가지고도 이렇게 추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은 이제 제가 만든 방식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기술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방식으로 이제 수소, 산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 또 열을 강하게 발산하는 그런 복합 전파를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쏠 수 있고요. 또는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적외선을 써서 이 동일한 방식으로 같이 쏩니다. 그럼 이거를 같이 쐈을 때 가령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복합 전파와 적외선 전파를 같이 쐈을 때 물이 빨리 끓어요. 그때 끓일 때도 전파의 길이를 조절해 가지고 그래서 상중하, 바닷물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를 같이 데워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상중하를 같이 데워가지고 물을 끓이면 빨리 끓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소산소 추출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수소산소 추출하시면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 가스에 있어서 이렇게 기존에게 수소 2, 산소 1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수소 1, 산소 7도 된다. 수소 2, 산소 8도 되고, 수소 2, 수소 10, 산소 1, 수소 100, 산소 1도 된다. 이렇게 해서 수소, 산소를 좀 폭발력을 높이고 싶으면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발견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면 연료 간에 서로 반응하는 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추력이 일단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힘이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연료의 연소실에서의. 그다음에 똑같은 연료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동차에다가 이런 연료를 쓰면 이제 약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워가 조금만 연료를 써도 연료의 온도를 높여주는 또 연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까지 같이 결합해서 공기 중에 산소만 자동차에서는 쓰는 게 아니고 산소통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조그만 산소통이 있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외부로부터 빨아들이는 방식과 조그만 산소통을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면 적은 연료 온도를 높이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른 이제 자동차다 그러면 내연기관차가 지금 휘발유 있잖아요. 그러면 휘발유하고 산소통을 따로 휘발유 보관통, 휘발유 연료 저장통을 따로 갖고 있고 산소 저장통을 따로 갖고 있어서 둘 다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있고요. 휘발유의 온도를 높여준다. 산소 온도를 높여준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한 비율대로 그것을 한 공간에서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그것을 각 연소실로 그것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고요. 경유도 그렇게 하세요. 경유 산소, 그다음에 각종 도시가스 산소, 그다음에 LPG 산소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탄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그 화력 발전소 석탄이나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그 산소의 비율을 좀 산소를 갖다 공급해 줌으로써 연료 온도를 높여주는 좀 더 연료가 잘 효율적으로 타게 하는 그런 발전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항공기에서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불안가스 이게 수소를 만약에 해서 현대기아차에서도 수소 엔진 만드셨잖아요. 수소를 이제 직접 태워서 수소를 이제 이렇게 전기분해 수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고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 방식이 아니라 수소를 직접 태워서 만드는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도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수소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있다. 그럼 제 기술입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 산소가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으며 온도를 높이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제 기술이다. 온도를 높인다. 그 자체가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든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든지 배 연료로 사동하든지 뭐 어떤 열차 연료라든지 어떤 데 사용하든지 기계에 사용하든지 어떤 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기계에도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장비 같은 데도 그렇고요. 중장비 같은데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제 기술 구조라는 겁니다. 산소를 보관하는 장소, 산소를 저장하는 장소가 없이 자동차다, 항공기다, 배다 어떤 데에서도 그렇죠. 휘발유 단순히 휘발유다, 항공유다, 경유다. 그래도 온도를 높여주는 그렇게 기술이 들어가면 그게 제 기술이라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금방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연료의 온도를 높여주면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기술을 제안을 하는 거죠. 자동차에도 쓰면 아마 주행거리가 굉장히 크고 같은 연료 대비해서 적은 연료로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고 파워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공기를 갖다 흡입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비행체에서 압축 공기를 갖다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좀 더 공기의 팽창, 자동차다, 비행체다 그러면 연소실을 보호를 하고 공기층으로서 공기층이 이제 연소실에 쓰는 공기층이 압축 공기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소실을 보호를 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술은 이제 자동차나 비행체에서 쓰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행체로 다시 돌아가서 비행체가 전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이렇게 구 형태로 돼 있다. 구 형태로 돼 있으면 기존의 전투기 형태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릴까요? 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 이렇게 불꽃 연사를 이렇게 해서 쏘는 형태의 연소실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뭐 안에다 숨길 수도 있고 밖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로 쓰일 때는 안에다 숨겨서 불꽃 연소를 해서 안에 이렇게 열기만을 뿜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기술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고요. 연소실을 이제 이런 식의 연소실을 둡니다. 이거는 블레이드 없어요. 블레이드 공기를 여기서 빨아들여 가는 방식인데 공기를 이제 수소 산소를 기초로 하고 수소 산소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각각 섞어주고 수소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고온을 얻을 수 있고 연소실에서는 우라늄을 태웁니다. 그러면 굉장히 세지죠. 파워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걸로 하고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항공유나 이런 걸 통해서 항공유 플러스 산소 이런 것을 반응시켜서 하셔도 됩니다. 어째 항공유의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 산소까지 같이 결합해서 항공유, 산소를 따로 보관하고 쓸 때만 섞어주는 온도를 높여서 섞어주는 비율대로 섞어주고 연소실로 배분을 해서 연소실에서 이렇게 태우는
그래서 연소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게 그 엔진 이런 분사, 이런 형태의 분사 방식의 엔진이 연소실이 앞 뒤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열차 같은 데도 앞뒤로 달려 있어요. 리무진 같은 데 앞뒤로 어떻게 엔진 다르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 거를 가동해서 가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안으로 숨겨져 있겠죠.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수직 이착륙 할 때는 이것을 가동해서 밑에 태워도 괜찮다면 수직 이착륙을 하거나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앞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가스블랙이라는 강중약이라고 합니다. 강하게 하던 것을 좀 약하게 줄여주고 이쪽에서 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약하게 여기서 연소실을 가동해서 분사해주면 브레이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공기의 마찰로부터 이 비행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쏘는 5겹으로 쏘도 괜찮아요. 압축 공기의 길이를 틀리게 하거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또는 회전 방식으로 하거나 압축 공기를 회전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비행체의 전면을 공기층으로서 보호해서 어떻게 특수화금을 쓰지 않더라도 공기 이게 마찰열로부터 비행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압축 공기로도 브레이크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멈추게 그렇게 브레이크 역할도 같이 가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비행체가 위로 뜰 때는 이 아래 것을 가동시켜서 수직에 착륙하면 되고요. 만약에 밑에를 태우기가 싫다. 그러면 태우기가 좀 싫다. 그러면 밑에 이런 구형식의 이런 비행체가 있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선 약장 바닥 쪽으로 연소실의 불꽃이 향하지 않게 하고 불꽃과 열이 향하지 않게 하고 살짝 사선식으로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쏘진다는 거죠. 비스듬히 싸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약중약 이게 가스불란에 가면 약한 불, 중간 불, 센 불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서서히 가동시켜서 어느 정도 뛰어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확보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위로 확 올라가는 사선 분사의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수직 이착륙을 할 수가 있고 이때는 비행체 전체 면에 사선 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열이 분사되면 여러 개가 비행체 전면에 이렇게 비행체 사방으로 해갖고 둘러싸서 이렇게 뛰어올려는 가운데로 이제 힘이 모이겠죠. 그래서 비행체를 위로 뛰어올리는 양력이 형성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니면은 좀 이게 밑에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이런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분사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료 분사하면 밑에가 화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런 데가 이런 연탄구멍 같은 연소실을 밑으로 바닥으로 놔가지고 압축 공기도 같이 쏠 수 있고요. 압축 공기를 이렇게 공기부양처럼 쏘면서 위로 뛰어올라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오르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소실을 가동해서 불꽃 연사를 태워도 괜찮으니까 높이가 확보돼서 쭉 올라가는 이렇게 연탄구멍처럼 여러 개의 연소실과 압축 공기를 쏘는 것을 같이 압축 공기는 이제 길이별로 쓰는 거죠. 길이별로 높이 이렇게 밑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하면은 압축 공기 힘이 세지거든요. 압축 공기를 회전시켜주거나 또 두께를 틀리게 해주거나 이렇게 압축 공기와 열을 같이 분사를 해서 수직 이착륙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황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니까 공기부양정은 이렇게 위로 압축 공기만으로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공기부양제나 위기선이나 또 다른 방식에서 제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강한 압축으로 해서 공기부 영장을 위로 띄어올리는 기술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압축 공기 자동차도 있잖아요. 압축 공기 자동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 공기 자동차처럼 이것을 뒤로 이렇게 추진력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그렇습니다.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제 쏘시면 제 기술 구조, 또 회전 방식으로 해서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추진 방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행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행체 옆면에도 이렇게 이 분사실을 옆면에도, 여기는 좀 그림이 좀 있다. 이 옆면에도 분사실을 연소실을 달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하자면 비행체가 이렇게 구형식이 있다 그러면 사선 분사를 가지고 비행체 추진력을 양쪽으로 되겠죠. 사선 분사면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주된 연소실이 여기가 있고, 이게 주된 연소실이 이게 뒤편에 있고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이런 구조. 그럼 비행체 옆면에도 이것을 사선 분사를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체 옆면에도 사선 분사를, 사선 분사라는 것은 비스듬히 연소한다는 거죠. 이 역할은 뭐를 하냐면 비행체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비행체 무게를 사선 비스듬히 있게 분사를 해주면 비행체를 앞으로 가게 하는 추진력이 생기고, 동시에 비행체를 위로 뚫는 양력, 수직이 착륙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양력이 생기는 두 가지 이제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체를 비행체의 무게가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면 그거를 비행체를 살짝 위로 띄어올려줘 갖고 미끄러지듯이 달리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을 굉장히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비행체의 무게가 이렇게 짓누르지 않으니까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도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비행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 나사가 됐든 어떤 데가 됐든 이 기술, 로키드 마틴이 됐든 또 아니면 보잉이 됐든 우리나라의 하나가 됐든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